자, 수업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오랜만에 뵙죠? 예. 아니야? 명절 때 못 봤잖아. 그러니까 보름 만에 보니까 오랜만에 뵙지. 하도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하지. 그리고 오랜만인 줄도 모르겠죠. 먼저 전번에 봤던 모의고사 있죠? 그래서 모의고사 44번은 왜 정답이 2번도 되는지, 4번만 정답이 되는 게 아니라 왜 2번도 되는지, 이거 뭘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건 원칙적으로 무슨 절차에 의한다? 도시군 관리계 수립 절차. 그럼 2반 절차, 결정 절차 둘로 나눠지죠? 그럼 2반할 때는 뭐 먹어친다? 기, 주, 지, 2반. 2반하기 전에 3단계 기초조사 거치고 주민들의 의견 듣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을 들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누가 수립할 때는 시장 군수가 도시군 지구단위 계획을 위반하잖아. 그럼 시장 군수가 지구단위 계획을 위반한다는 건 무슨 계획으로 해야 돼? 도시관리 위반해야 되잖아. 그럼 뭐 먹어쳐야 돼? 기초조사하고 주민들의 의견 듣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되죠. 그럼 시장 군수가 누구 의견 들으라는 얘기야? 시군의회의 의견을 들으라 이 말이거든. 근데 들어야 한다라고 됐는데 그 틀렸다고 해버렸잖아. 그건 교수가 도시군 관리를 수립하는 절차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버린 거야. 그래서 그거는 맞는 문장이야. 다시 한번 시장 군수가 뭐 한다? 도시군 지구 단위 계획을 위반하려면 무슨 절차해야 한다? 도시군 수립 절차이기 때문에 뭐 거쳐야 된다? 기초조사, 주민들의 의견 청취,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런데 거기 보면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도시군 지구 단위를 수립하는 건 도시군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공청회를 개친다.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다.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주죠. 우리가 정리했던 것 중에 그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수립 절차가 되죠. 머리점만 따서 기, 공, 지, 승, 송, 공, 열 이랬었죠. 자, 광역도시 할 때는 공청회를 개쳐서 뭘 듣죠? 여기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 이랬었죠. 맞죠?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 청취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광역도시계획은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두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은 기, 공, 지, 확, 승, 송, 공, 열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자, 그때도 뭐하죠? 공청회 개최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라. 반면에 이 두 가지는 공청회라는 걸 개최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는데 무슨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은 그렇지 않다. 무슨 절차 무슨 절차? 2반 절차와 결정 절차로 나눠놓고 2반할 때는 뭐 거친다? 기, 주, 지 하고 2반을 거치고 결정할 때는 협의, 심의, 결정고시 한단다. 협심결 이러라 그랬죠? 기주지 입 협심결. 이 머리자로 딱 외우라면 처음에는 되게 좀 힘들어. 어색하고. 근데 이렇게 머리자로 외우두면요 마지막 급할 때죠. 마지막 여러분들 공부 정리할 때 엄청나게 진도가 빠릅니다. 쭉쭉쭉쭉 나갈 수 있어. 그 원자 하나씩 읽고 앉아 있어. 머리쯤은 탁탁탁탁 해가지고 축축축 정리하면 나중에 객관식 문제 풀 때는 그냥 톡톡톡톡 답을 찾아낼 수 있어. 근데 이렇게 안 외워두면 나중에 이거 일일이 하나씩 다 머릿속에서 정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머리자 정리를 하는 게 상당히 나중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은 기초조사하고 주민들의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 들으라고 돼 있지. 여기 공청회 개최라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1번에 보면 공청회 개최를 하여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건 지구 단위로 수립할 때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무슨 계획이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를 할 때는 공청회 개최가 없다. 직접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이거지. 요 두 가지 계획만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거 간접적으로 듣는 거죠. 이건 간접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거고 이건 직접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가 이 두 가지 계획은 국민들에게 직접 효력이 미치는 계획입니까?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입니까? 둘 다 희망사항이야. 그죠? 따라서 주민들에게 직접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직접 묻지는 않습니다. 그런 뜻이야. 주민들에게 직접 효력이 안 미치는 주민들이 뭐 직접 물어봐. 그냥 공청회 열어가지고 장차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전문가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직접 듣지는 않는다. 반면에 도시군 관리건 주민들에게 직접 효력이 미치는 계획이죠. 따라서 이건 그냥 공청회라는 간접적인 것이면 주민들이 그걸 모를 수가 있어. 그래서 직접 물어봅니다. 여러분 요거 다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효력이 미치는 계획인데 도시군 관리건 여러분들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주민들에게는 직접 뜬다. 그 차이가 바로 요거의 차이라는 거 아셨죠? 자, 두 번째, 이거 지방 의견을 들으라고 했으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의 일종인 지구 단위 계획을 위반하려면 누가 위반한대? 여기는 시장수도 위반권자가 될 수 있어. 그럼 지가 위반했다면 누구 의견을 듣는다? 시군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게 4번이거든요. 아니, 그게 2번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4번만 정답이 아니라 2번도 정답이다. 그게 들어간 거야. 그럼 4번은 뭐였었죠? 예, 결정할 때 그 협의 심의 거쳐서 결정 고시하죠? 그때 요거였나? 심의였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치는 게 아니라 플러스 건축위원회하고 뭐 거치는 게 있죠? 공동심의를 거쳐야 되는 게 있다 그랬죠. 그 중에 첫째 중요한 게 뭐죠? 지구 단위를 수립하는 거. 그거는 그냥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안 돼요. 모두 갖춘다? 건축위원회. 왜 그러죠? 왜 지구 단위를 수립할 때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치지 않고 건축위원회하고 공동심의를 거칠까? 이유는 지구 단위 계획은 주로 뭐 하는 지역에서 수립하는 계획이죠? 개발하는 지역에서 수립한다 그랬잖아. 개발하잖아. 그럼 개발이라는 건 땅만 까면 됩니까? 건물도 짓습니까? 건물도 있죠. 그래서 우리 어떤 거 있어? 지구 단위계 반드시 포함되는 게 있잖아. 지구 단위계 반드시 포함된다. 포함 MUST 있었습니까? 포함시켜야 한다. 몇 가지 있었죠? 두 가지. 첫째, 개발하는 지역에 가봐라. 제일 먼저 뭐부터 만든다? 도로부터 만든다. 상하수도, 공원 이런 것부터 만든다. 그랬죠? 그 한마디로 무슨 시설? 기반시설. 따라서 개발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발에 따른 뭐가 필요하다? 기반시설지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이거는 무슨 계획에 반드시 들어간다? 개발과 관련된 지구단에게는 반드시 들어간다. 이 뜻이에요. 개발하니까 당연히 기반시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뭐 있었죠? 머리점 만들어서 용, 건, 용, 노비. 이거 있었죠? 용건, 용노비. 이 앞에 뭐가 붙죠? 여기. 건축물의 이게 들어가죠. 건축물의 용도 제한. 이 용도 제한이야. 건별, 용적률,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에 간다는 거야. 다 뭐에 가는 거야?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별, 건축물의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람. 이거잖아요. 그럼 뭐가 들어간다는 얘기야? 건축물 짓는 게 들어간다는 얘기야. 당연히 개발하는데 땅만 까면 됩니까? 땅을 까면 게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야? 건물 지려고. 그렇게 해봐야지. 누가 땅만 까면 게 놓고 개발했다고 합니까?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 뭐죠? 건물 짓는 거거든. 따라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은 뭐가 들어간다? 당연히 기반시설 설치를 꼭 해야 되고 건축물에 관련된 게 꼭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개발하다 보니까. 따라서 건축물과 관련된 거니까 뭐가 들어갈까? 건축위원회 심의도 같이 거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구 단위를 수립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안 되고 건축위원회 심의도 같이 거쳐라. 이때 도시계획위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런데 까문 게도 괜찮은지. 따라서 형질변경, 토지와 관련된 것들. 토지와 관련된 건 어디 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반면에 건축물 짓는 건 무슨 위원회? 건축위원회. 그러니까 토지만 관련되지 않고 건축물도 관련되니까 이 지구 단위 건 둘이 공동심의라는 걸 거쳐야 된다. 이런 이유예요. 그래서 사실 수업 시간 할 때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설명해서 하면 참 좋겠는데 왜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나하나 설명하면 진도를 나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법을 만들 때는 만드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만 알고 있으면 별로 어렵지 않은 얘기야. 자, 다시 한번. 지구 단위 계획은 무슨 계획이다? 그건 개발과 관련된 계획이다. 그래서 지구 단위를 수립하는 건 무슨 절차에 의해야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에 의해야 한다. 따라서 지구 단위를 수립하려면 먼저 기초조사하고 주민들의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 듣고선 위반을 한단다. 그런데 기초조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뭘 거치지 않는다? 공청회를 개최한다 하면 틀린다.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또 세 번째는 뭘 들어야 된다? 시장군수가 수립한다면 시군의회의 의견을 들어간다. 그게 한마디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근데 그게 우리 시험 문제는 내놓고 그 틀린 문장이라고 고지를 해놨잖아. 그게 2번이거든. 아니야. 그것도 맞는 문장이다. 그건 법의 원리를 그 지구단위 의견 수립하는 절차를 생각도 안 하고 문제는 아무 생각 없이 낸 잘못된 문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왜 정답이 되죠? 바로 지구단위를 누가 수립한데? 시도사 또는 시장수들이 수립할 때는 뭐만 거치지 않고 도시계획 심의만 거치지 아니하고 모두 거친다? 건축위원회하고 공동심의라는 걸 거쳐야 된다. 그것이 4번 맞는 문장으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4번으로 하신 분들은 많을 거지만 2번도 맞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게 왜 2번이 맞을까? 그 생각을 못 하시는데 지금 말한 대로 이런 수립 절차에 의하기 때문에 그렇다. 아셨죠? 자,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충분할 겁니다. 오케이? 네, 됐어.
그리고 모의고사 전체적인 수준은요, 상당히 높은 거예요. 정말 높은 거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평균 한 45에서 50 정도 나올 줄 알았어. 45점에서 50점 정도 나오면 그냥 그럭저럭 공부하신 분들로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 뭐 본인이 알아서 점수는 아시겠지만,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45에서 50 정도 나왔다. 그러면 그냥 그럭저럭 공부하신 분들이다. 60점 정도 넘었다. 합격권에 충분히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본고사 시험하고 수준이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한 60점 정도만 넘어가서 맞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대신 80점 넘어가 90점 넘어가는 분들, 그분들은 본고사도 90점 나올 거다. 꿈을 깨시기 바랍니다. 왜 꿈을 깨죠? 예, 본고사는 전혀 모르는 문제가 10문제 정도 난다. 거짓말 아니야. 이건 그래도 여러분들이 공부한 범위 내에서만 시험 문제를 내고 있잖아. 그죠? 물론 내가 낸 건 아니야. 다른 교수가 냈지만. 그러나 나중에 기출문제 시험 보면, 실제로 본고사 보면 기상천외한 문제들이 있어. 생전 처음 보는 문제들이 있어. 그게 몇 문제 나온다? 10문제. 진짜야. 그렇기 때문에 10문제면 몇 개를 까먹고 들어가는 거야. 나머지 30문제 다 맞아도 몇 점이야? 75점이잖아. 그죠? 맞죠? 10문제 다 틀렸어. 물론 10문제 중에 2개는 찍을 수 있어. 어째 확률적으로. 그죠? 그냥 찍어도 2개는 맞을 거 아니야. 그러면 몇 개 맞아? 80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법의 공부를 다 했다. 완벽하게 했다. 그럼 몇 점 맞으면 정상이야? 80점 맞으면 정상입니다. 90점 맞은 사람을 뭐란다? 인간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 90점 맞으면 그건 인간이 아니야. 잘못된 인간이야.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군법은 80점 정도가 최고 점수로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번 모의고사에서 80점 넘으셨다면 그냥 합격권에는 충분히 들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게 본고사 시험에서 뭐 90점 나오리라고는 크게 기대하지 마시라라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셨죠? 자, 오늘 여러분들이 본 거에 대해서는 평균이 61.7점. 다른 데서 시험 본 건 45점. 그래서 제가 예상을 했었어요. 예, 딴 데 시험 본 데는 45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강의하면서 내가 직접 얘기했어. 요거 딴 데서 시험 볼 건데, 똑같은 학원에서 볼 건데, 거기는 제가 예상할 때 평균 60점 정도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은 45점 나왔습니다. 그 학원보다 15점 내지 20점이 여기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거든. 그들이 정말로 그 점수만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공부 잘하고 있는 거야. 예, 평균 60점이 넘었다? 대단히 잘한 겁니다. 아셨죠? 문제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사회까지만 보죠? 이 사회부는 어떤 식으로 푼다, 이제? 지금부터 보는 사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법 전체가, 이게 공법 전체 영역이자, 그럼 이 중에 전체를 다 커버할 수는 없어. 어차피. 그 중에 요 문제 하나를 내면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거와 관련돼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요 하나 문제가 되면 이렇게. 그죠? 따라서 문제 하나 보면 제목을 보면 그 제목이 나오죠. 관련된 파트가 어딘지 그걸 반드시 뭘 찾아봐야 돼? 요약지. 꼭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요약지 보면 요거와 관련돼서 지문은 5개밖에 없지만 내용은 더 있을 수 있잖아. 그죠? 다 문제 낼 수가 없으니까 그럼 지문 5개만 보는 게 아니고, 물론 그건 반드시 내 거로 소화시켜야 돼. 그 옆에 있는 다른 지문이 있으면 그것도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공부하라. 그래서 어느 한 문제가 나오면 그거와 관련된 영역, 그 한 문제 나오면 그거와 관련된,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럼 40문제 한번 이렇게 했죠. 그럼 이게 몇 회죠? 1회. 그럼 또 40문제 또 들어갈 거냐? 또 2회. 또 40문제 3회. 또 40문제 4회. 이렇게 4번이 돌아가죠. 그럼 총 몇 문제야? 160문제나 풉니다. 엄청난 문제입니다. 이거 작은 문제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160문제를 이렇게 겹치는 것들도 일부 있지만 똑같은 문장은 하나도 없어. 중요한 건 2번, 3번 낸 것도 있어요. 중요한 파트 꼭 날 만한데. 그러나 그때에서 지문이 거의 같은 건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커버하다 보면 160개를 여기다 깔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거의 중요한 영역은 다 커버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요 매해 나가는 요 문장에 관련된 건 반드시 그 파트를 찾아가지고 그거는 내 거로 소화시키고, 시험장 가서는 이 파트에서 나온 것만은 절대로 틀리지 말자. 그것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할 여러분들의 공부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거 시험대로 해놓고 제껴놓고 집에 가서 다시 또 요약집 1페이지부터 읽고 앉아있다. 그걸 보고 말한다? 미련 곰탱이라고 그럴 겁니다. 예, 집에 가서 1페이지부터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집에 가시면 뭐 보자? 오늘 나온 40문제 있죠? 그 40문제만 관련된 요약집을 찾아서 거기 있는 거면 내 거 소화. 그 다음 거 요거 소화. 그 다음에 요거 소화. 요거 소화. 요거 해서 마지막 농지법까지 그런 식으로 오늘 40문제만은 여기서 나오는 것만은 뭐 하지 말자? 틀리지 말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따라서 이거는 이거대로, 나머지는 나머지대로 내가 다시 책을 1페이지 더 보겠다. 그런 건 욕심입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4회분까지 다 나가다 보면 그런 식으로 다 커버가 될 거니까 굳이 1페이지부터 읽을 필요는 없다는 거 아셨죠? 그럼 그건 언제 읽더냐? 여러분들 수업이 마지막 끝난 날이 언제입니까? 며칠 날 끝나요? 강의 다 끝나는 게 10월 한 10월 20일쯤 끝나나? 수업이 예 마지막 끝나는 게 26일까지 있어? 근데 중간중간에 빠진 날 있지 않나? 이제 수업이 다 끝난 거? 공법은 18일날 끝날 거? 맞나요? 그죠? 공법은 18일날 끝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대략 이때 끝나고 뭐 며칠 더 갈 수는 다른 수업이 있겠지만은 그래서 대략 여러분들이 약 7일 내지 8일 정도는요 자기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뭐 한다? 1페이지부터 끝 제가 마지막 봐야 될 것들 민법 유학집이면 유학집, 기본서면 기본서 아니면 내가 별도로 정리한 별도의 요것만 보겠다는 게 있으면 그것만 하루에 한 과목씩 본다는 기분으로 어떤 건 하루에 한 과목이 넘을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 7, 8일 정도 잡아가지고 하루에 한 과목씩 짝짝짝 끝내간다. 2천만 원 사람은 이틀에 한 과목씩 끝낸다. 이렇게 마음으로 그래서 딱 한 7, 8일 정도를 그때 가서 뭐만 보자? 이름만 보십시오. 절대로 그때는 문제 푸는 거 아닙니다. 일주일 내 이제 10일 남겨놓고는 문제 풀지 마시고요. 그때는 뭐만 한다? 이론 정리. 왜냐하면 문제 풀으면 시간이 되게 많이 소요돼. 40문제 푸는데 어떡하죠? 생각하면서 풀잖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가. 대신 이론은 생각할 겨를이 없어. 왜? 어차피 많이 보던 거잖아. 본 거 또 보는 거잖아. 어떡하죠? 쭉쭉쭉 읽을 수 있어. 그러니까 10일 남겨놓고는 문제 풀으면은 물론 집중적으로 풀기 때문에 그건 잘 풀지 몰라도 빠지는 영역들이 너무 많아. 그 문제 없는 것들은 안 들여다보게 되잖아. 그러지 마시고 한 10일 내지 일주일 남겨놓고서는 이론 정리만 그냥 하루에 빠르게 1시간에 약 한 50페이지씩 읽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하여튼 하루에 한 과목씩 읽어서 제낀다. 그래서 오늘 한 과목 다 읽는다. 그 다음날 또 한 과목 다 읽는다. 그런 기분으로 마지막 시험 볼 때는 그렇게 이론 정리 마십시오. 왜냐하면 시험장 가서 내가 문제 푸는 거와 똑같은 문제가 난다는 보장은 없잖아. 근데 어차피 시험 문제는 어디서 난다? 이론 책에서 밖에 날 수밖에 없잖아. 물론 벗어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책에 들어있는 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막판에는 문제를 이렇게 몇 개 찍어서 풀려고 그렇게 가지 마시고 그냥 이론을 쭉 읽는 거. 그게 시험장 갔을 때 그것만 기억납니다. 그 한 달 전에 공부한 건 기억 안 납니다. 2달 전에 했던 건 그건 봤는지 기억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머리는 어차피 잊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시험 보기 일주일 남겨놓고 봤던 것만 시험장 가서 기억난다고 생각하시고 그때는 어떤 특정 문제들을 하나씩 푸는 것보다는 이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볼 것들을 쫙 한번 이것까지만은 보고 가자라는 것만 한번 쫙 읽어보고 가는 거 그것이 시험장에서 가장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거. 이거는 이전까지 제가 공부하면서 저도 그렇게 공부했었고 또 그게 가장 효율성이 높았었다는 건 겁니다. 그래서 막판에 급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지금 문제 풀 때만 풀지만 나중에 이론 정리 마지막은 일주일 난 거는 객관식도 이론 정리를 한번 쫙 하는 것이 참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거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자 이제 오늘 수업 들어가도록 하죠. 자 힘내고 자 한번 갑니다. 자 첫 번째 1번 문제로 돼 있죠. 원래는 41번부터로 가야 돼. 그래서 1번이지만 여러분들은 공법은 몇 번부터다? 41번부터라고 생각하시고 푸시기 바랍니다. 자 41번 국토위기에 응에 관한 법령에서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자 작년에 박스 문제가 몇 문제 났다고 그랬죠? 공법이 13문제 났어요. 40문제 중에 13문제가 박스 문제로 났어요. 그 중에 9문제는 모두 옳은 걸 고르시오. 또는 모두 옳은 걸 고르라가 그 중에 9문제 중에서 모두 옳은 걸 고르라가 7개인가? 그렇고 틀린 걸 고르라는 게 2개 있었어요. 그래서 박스 문제로 처리한 건 모두 옳은 걸 고르라는 걸 대부분 그렇게 시험 문제를 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서너 문제는 뭐로 냈다? 괄호 넣기. 대부분 숫자 넣기. 그래서 여기 숫자 들어갈 것들 그걸 내는 게 서너 문제는 그렇게 냈었습니다. 따라서 박스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된다는 걸 좀 명심하시고 다 옳은 걸 고르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억. 옛날에는요. 가도 내고 나도 내고 다도 내고 이렇게 되었었고 어떨 때는 가 동그라미 나 동그라미 다 이렇게 되고 있었는데 요새는 뭐 한다? 기억, 니은, 디귿. 최근 2년 동안은 또 이렇게 내고 있어요.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문들이 거기서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렇게 냈으니까 아마 올해도 박스 속에 들어가는 그 내용들은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박스 속에도 일부러 그에 맞춰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본고사 시험 볼 때 여러분들 같이
최대한 익숙하라고 이런 것까지도 신경 써서 문제를 만듭니다. 그래야 동형과 똑같다는 성격이 들도록. 자, 첫 번째, 기업,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OX. 맞죠? 니은, 도시군 계획에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포함되어도 도시군 관리계획은 포함되지 않는다. X. 도시군 계획은 뭐뭐 있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포함되죠. 광역도시계획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디귿,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는 관할구역에는 뭐뭐 들어가죠? 특, 광, 특시, 특도, 시, 군이 포함되는데 이때 군에서는 범위는 어디까지 한다? 광역시군은 포함, 제외. 그거 맞죠? 자, 리얼,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입니까? 아니야. 밑에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죠.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왜 수립하니? 밑에 있는 도시군 관리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라고 써야 되죠. 또 미음,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고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국가계획이다. 첫째, 국가계획하면 첫째는 누가 수립해야 되죠?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한다. 그 핵심이야. 무슨 내용이 포함되죠? 둘 중에 하나,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사항. 둘 중에 하나야.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데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걸 무슨 계획을 한다? 국가계획을 하죠. 따라서 광역도시계획을 결정할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되어 포함되죠. 그렇다면 맞는 건 몇 번? 기억하고 티귿 바로 3번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개씩만 이렇게 고르게 하면요. 그래도 대략 찾아가요. 뭐 틀린 것들 빼다 보면 그냥 대략 답이 나와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기억. 2번 기억, 니은. 3번 기억, 디귿, 기억,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쓰는 것들. 그럼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 이러다 보면 여기까지는 그럭저럭 풀었는데 마지막 이게 어려운 질문을 여기다 집어넣어버려. 그럼 이게 들어가는 건지 안 들어가는 건지 이쪽 정답은 이거냐 저거냐 그거 고민하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냥 두 개 이렇게 내놓고 골라라는 건 그럭저럭 찾아가는데 제일 어려운 것보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요자 리을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걸 어려운 질문을 여기다 놓거든. 그러면 이거 진짜 헷갈려버려. 이게 인지 이게 답인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 그런 뜻입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3번. 2번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1번 광역계획권이 어디에? 둘 이상의 시, 도의 관할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한다? 국장이 지정한다 그랬었죠. 여기 시도사가 서로 협의해서 지정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도끼리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해야 되가 원칙이죠. 수립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만 지도끼리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하는 게 원칙이지 구역 지정은 누구만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한다 라고 했어야 돼요.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몇 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사로부터 광역도시에 대한 승인 시정이 없으면 국장이 직접 수립해야 되는 건 몇 년? 3년.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야. 3번 광역도시에게 수립된 지역에 대해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서로 다르다? 뭐가 우선한다?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4번 도시군 기본계획 위반일로부터 3년 이내 토지 적성평가 또는 재취약성 분석을 실시한 경우는 토지 적성평가 또는 재취약성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에 뭐가 포함된다? 토지 적성평가 후 재취약성 포함시켜야 돼요. 그런데 도시군 기본계획 위반일로부터 몇 년 이내? 5년 이내에 이미 뭐가 있었다? 토지 적성평가나 재취약성 분석을 거쳤다면 그거 생략할 수 있다. 하지 아니할 수 있죠? 그래서 3년이 아니라 몇 년? 5년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조심할 거.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이라도 있죠? 하나 또 뭐 있는데? 환경성 검토.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환경성 검토는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거지.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에 들어가지 기본계획에 들어가면 틀린다. 그런 것도 조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5번 특광, 특시, 특도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위원회 장과 협의한 후 지방 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맞습니까? 예, 기본계획 수립할 때 특광, 특시, 특도 4명은 확정 절차로 들어가죠. 이때 확정 절차는 뭐뭐 있단다? 확정 절차 2단계
항상 확정할 때나 승인 내줄 때는 똑같아요. 확정도 뭐가 치죠? 예, 협의 심의라는 걸 거칩니다. 그래서 협의 심의를 거치는데 이때 중간 대빵들 특, 광, 특시, 특도 이 4명은 지들이 직접 도시군 기본계획을 뭐하죠? 확정하는 절차로 들어갈 때 협의 심의를 거칩니다. 이때 협의는 누구랑 협의할까? 중앙행정위원회장하고 협의해야 된다. OX, X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앙행정위원회장이라고 들어가면 대부분이 틀려요. 근데 가끔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 근데 대부분은 90%는 틀립니다. 그래서 누가 한다? 그냥 행정위원회장과 협의해야 된다. 행정위원회장과 협의야. 그리고 심의는 중앙도시위원회 심의 거치면 되죠? 중앙도시에 심의 거치면 되죠? 아니야. 얘들은 항상 지방도시위원회. 그래서 지도위라고 그래. 지방도시위원회죠. 국장은 항상 중도위. 중앙도시위원회. 그래서 국장은 항상 중도위, 지방자치단체장은 항상 지도위, 지방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이렇게 정의하고. 그런데 여기 괄호가 있어요.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라 해놓고 괄호 열고 국토교통부 장관 포함 제외. 여기다 포함이란 말이 바로 괄호 속에 들어있거든요. 바로 요걸 시험 문제 내는 게 중요해요. 옛날에는 국장한테 승인받으러 가라고 한 시절이 있었어. 제가 처음에 공인중개사 강의할 때 그때는 이때도 국장한테는 얘들이 수립한 건 국장한테 승인받고 시장으로서 수립한 건 도의사한테 승인받아라. 그래서 승인권자가 둘로 나눠졌었어. 근데 지금은 국장한테 승인받는 게 아니라 국장하고는 뭐만 하면 된다? 협의만 한다고 이렇게 바꿨어요. 옛날에는 하여튼 중간 대빵들은 다 국장한테 뭐 받으러 가라? 국장한테 승인받아라 이런 게 참 많았는데 이제 승인보다는 뭐로 바꿨다? 대부분이 협의로 바꾸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일부는 승인받으라는 게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협의로 바꿉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행정상 체계로는 누가 더 높아? 국장이 높아요. 그죠? 그 밑에 누구죠? 예, 시도사들이 그 밑에 있어요. 그래서 원래 행정 체계로 보면 장관들이 더 위고 시도사들이 그 밑에 있거든요. 근데 시도사가 실질적으로 밑에 있더냐? 안 그렇습니다. 서울특별시장, 경기도도의사, 뭐 딴 거 볼 것도 없어. 경기도도의사 누구야? 이재명. 뭡니까? 잠룡. 잠룡이 뭐야? 장차 용이 될 사람. 그죠? 잠룡이잖아. 그러니까 대권 후보라고 그러잖아. 근데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 누구죠? 국토교통부 장관 누구야? 몰라. 김현민과 그 지집에 나가고 나서는 그 다음에 누군지도 몰라. 그죠? 하도 오래 먹어서 걔는 알지 않죠. 예, 국토교통부 장관은 누군지도 몰라. 그죠? 걔를 보고 잠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장관이 더 위지 시도사보다는. 그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따진다면 누가 더 높아? 오히려 시도사들이 더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시도사가 누굴 찾아가서 장관님한테 찾아가서 장관님 승인 내주세요 그랬죠? 요새는 승인 내준다 협의하러 가자. 예, 협의하라 이렇게 바꿔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시도사 끝발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때는 승인이라는 절차보다는 협의라는 절차. 그래서 승인은 올라가는 개념이고 협의는 옆으로 가는 개념이거든요. 대등한 개념이거든요. 법을 이런 식으로 바꾸고 있다는 거. 이것도 뭐 참고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일단 거기까지. 따라서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 뭐만 한단다? 협의하고 지방도시간에 심의를 친다. 그래서 협심증 항상 협의심의 이 순서는 항상 이래요. 따라서 5번이 맞는 것. 3번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제안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틀린 거. 이건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거야. 도시군 관리 위반의 제안은 무조건 100% 맞춰야 돼. 이거 틀리면 진짜 맞출 문제가 없어요. 이건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다. 시험 문제 항상 영순위. 1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수립 및 변경하는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예, 우리가 제한하는 건 어떻게 제한할 수 있죠? 제한 사유 몇 가지? 5가지. 기지산에서 대입시험 공부한다 그랬죠? 예, 그래서 아들로 좀 이렇게 대시험 공부시키려고 어디다 보내버렸어? 기지산에 들어가서 공부하라고 시켰어. 사법시험 공부도 아니고 대입시험 공부야. 그는 기지산 대입. 그때 마지막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변경 뭐란다?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맞죠? 2번 산업유통개발진인지구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지정 대상 지역의 전체 면적에서 뭐가 차지하는 면적이 계획관리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은 최소한 얼마 되죠? 그게 100분의 50 이상은 계획관리지역에 차지해야 된다라고 했었고 3번 산업유통개발진인지구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지정 대상 지역의 면적은 최소 1만 이상 최대 3만 미만까지만. 그래서 너무 산업유통개발진인지구는 크게 지정 제한할 수 없어요. 1만 이상 3만 미만 범위 내에서만 제한할 수 있다. 예, 그것도 맞고
4번 기반시설의 설치 준비 및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제안을 하는 자는 대상 토지 면적 4분의 3 이상의 토지 소유자 국공유지 제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 이건 어떻게 오라 그랬죠? 기사, 나, 이 이렇게 오라 그랬죠? 그래서 4는 5분의 4, 2는 3분의 2 이런 거 그랬죠? 그래서 기사, 나, 이 아니고 밑에 분모는 일씩 더해주면 돼. 그래서 5분의 4, 3분의 2죠. 자, 그럼 기사, 나이 이것만 외우면 될까? 안 됩니다. 두 가지가 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뭘 정리해야 되죠? 이때 5분의 4, 3분의 1는 토지 소유자 숫자의 5분의 4, 3분의 1입니까? 토지 면적의 5분의 4, 3분의 1입니까? 예, 요거 여러분들 모의고사 시험 문제 났었죠? 얼마 전에 났던 걸 기억해요. 토지 면적의 5분의 4, 3분의 1지 토지 소유자 총수의 5분의 4, 3분의 1 하면 틀린다. 첫 번째. 두 번째, 이때 따질 때 국공유지는 포함시킵니까? 국공유지는 제외시킵니까? 네, 국공유지는 제외라는 거. 이 두 가지를 추가적으로 태우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핵심 포인트예요. 아셨죠? 이렇게 정리하시죠. 다음. 그럼 4번은 맞아 틀려? 면적 4분의 3이 아니라 이건 기반시설이니까 기사 5분의 4라고 했어야 되죠. 그죠? 위에는 분자를 쏘는 거야. 기사, 나이는 분자를 읽은 거다. 그래서 밑에 분모는 하나씩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5분의 4. 그럼 5번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 수립 변경은 기반시설이 아니죠? 나머지에 들어간 거죠? 나머지니까 얼마죠?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국공유지는 제외의 동의를 받아라. 맞죠? 그래서 앞에 대상 토지 면적거래 대 토지 소유자의 이라면 틀려요. 토지 소유자나 토지 면적의 이것도 조심해서 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시험 문제 한 번도 낸 적은 없어. 그래도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4번 용도지역에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야. 자, 4번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을 써오른 것. 첫째, 전용 공업지역은 환경을 처하지 아니하는 공부에 배치해서 지정하는 지역이다. 이 어디죠? 일반 공업지역. 그래서 1번은 틀렸고, 바다인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언제부터? 매립, 준공, 인가일부터 어떤 요과?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뭐 된 것으로 본다? 지정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지정된 거로 본다와 결정 고시된 거로 본다와 둘로 나눠지죠? 이거는 지정된 거로 본다 그랬지 고시된 것까지 무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시된 것까지 보질 않아. 그럼 뭐 해야 돼? 나중에 이렇게 해놓고 지체 없이 고시해야 된다라는 말이 뒤에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고시된 것까지 보지 않기 때문에 따로 고시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정된 거로 본다. 따로 지체 없이 고시해야 된다. 그래서 고시는 따로 합니다. 고시된 것까지 보지는 않는다라는 거 아셨죠? 이런 말은 조심하셔야 돼요. 자, 3번은 어떻게 읽어보면 맞는 것 같아. 맨 끝에 거 소리에서 틀려. 결정고시하나 이건 지정된 거로 본다라고 끝났어야 되죠. 반면에 3번 어촌 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적에 연접한 공유수면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은 뭐로 본다? 도시적으로. 이거는 지정된 거로 본다야 결정고시된 거로 본다. 이건 결정고시된 거로 본다. 이것도 지정된 거로 보면 안 돼. 그런 것도 조심해서 기억합니다. 그래서 3번이 옳은 정답. 그 다음 4번 무슨 지역에서? 관리지역에서 무슨 법에 따른? 농지법에 따른 뭘 지정했습니까?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뭐로 본다?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한 거라고 보죠. 그러면 관리지역에다 뭐 지정해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존산지를 지정고시하면 그 지역은 더 이상 관리지역이 아니라 뭐로 바뀐다?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먼저죠.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면 무슨 지역 안에다가? 관리지역이라는 게 뭔 핵심이야? 관리지역이라는 용도지역 위에다가 뭐가 지정됐다?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면 그 지역은 더 이상 관리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이 아니고 뭐로 바뀐다? 농림지역이라는 용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거로 본다. 두 번째, 관리지역 안에는 나무들이 우거진 산림이 있는데 그 산림을 이번에 뭐로 지정했다? 산지관리법에 대한 보존산지를 지정고시하면 그 지역은 더 이상 관리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이 아니고 그 보존산지로 지정된 지역은 뭐로 바뀐다?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거로 본다. 그런 식으로 또박또박 정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따라서 이제 4번은 맞아 틀려? 틀렸죠?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라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한 거로 본다라고 했어야 되죠. 또 5번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에 따라. 자, 원래 용도지역 안에서는 건축 제한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용도지역에서는 이러이러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야 없다야? 원칙이 건축할 수 있다야.
1종 전원주거지역에서는 요러요러라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종 전원주거지역 요러요러라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건축할 수 있는 걸 열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몇 군데 용도지역만은 건축할 수 있는 걸 규정하고 있지 않고 건축할 수 없는 종류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건축할 수 없다. 이건 건축할 수 없다. 이건 건축할 수 이렇게 하고 있어. 그게 몇 가지가 있죠? 어떻게 외웠어? 외우는 방법. 준상이가 뭐 한 거 있었어? 계획한 건 뭐 할 수 없다?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외우랬죠? 준상의 건 건축할 수 없다. 건축 불가. 이렇게 외우라 그랬어요. 그럼 준상이가 뭐죠? 준자. 우리 준자 들어가는 건 두 가지 있어. 뭐뭐 있었죠? 준주거적하고 또 하나 준공업지역. 예, 준자 들어가는 거 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 그 다음에 상이 뭐죠? 상업지역. 그 계획은 뭐죠? 계획 관리지역. 이거잖아. 따라서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요걸 준상이가 계획한 요거고 바로 외울 때 이렇게 외우는 게 제일 편해요. 준상이가 계획한 건 건축할 수 없다. 요거는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계획관리지역은 건축할 수 없는 것만 규정하고 있더라. 그럼 이건 행위자니 강화된 겁니까? 완화되는 겁니까? 예, 완화된 거야.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은 행위자니 강화됩니까? 완화됩니까? 완화된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용적률 중에 가장 크게 질 수 있는 지역이 무슨 지역이죠? 상업지역. 상준, 공주, 녹간농자 이랬었잖아 순서가. 그럼 상업지역이 가장 용적률이 높아요. 가장 크게 진다는 얘기야. 근데 뭐지죠? 준주거지역이야. 상준, 준주거지역이죠? 그 밑에 뭐죠? 공업지역 중에 준공업지역. 그래서 준주거지역은 500%까지, 준공업지역은 400%까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저 시골 지역으로 가서는 그래도 다른 데는 용적률 80%밖에 안 되는데 시골 관농자 지역 중에서 하나 100으로 올라가는 게 있죠? 무슨 지역? 계획관리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전부 다 건축물들을 크게 지켜야 한다, 작게 지켜야 한다, 크게 지켜야 하는 지역들, 다양하게 지을 수 있는 지역들 이런 뜻을 갖고 거기서는 뭐만 규제하자? 건축할 수 없는 것만 규정해놓고 그거 빼고 건축할 수 없는 거 빼면 나머지는 뭐라? 다 건축할 수 있다. 이런 식이야. 행위자니 그게 완화라는 뜻입니다. 건축할 수 없는 거 몇 개만 열거해놓고 그거 이외에 나머지는 뭐라? 다 지어도 좋다. 이게 바로 이런 행위자니 완화되는 지역에서는 그런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그건 맞아요. 이거는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농림지역. 농림지역이 틀렸네. 그죠? 농림지역이 아니라 무슨 지역? 계획관리지역. 그런 거 써야 되죠. 따라서 옳은 건 몇 번? 3번만 좋다. 자, 5번. 특정 지역에서의 건폐율 기준으로 연결된 내용 중 옳은 거. 자, 특정 지역에서는 첫째 뭐 있죠? 이거는 어떻게 외웠었죠? 예, 우리 요약집에 있는데 29회 때인가 30회 때 시험 문제 났던 거야. 이게 29회, 30회야. 하여튼 그때 한 번 시험 문제 났어요. 근데 어떻게 났었죠? 취, 개, 수, 자, 농, 산. 이렇게 해놓고 원래는 6, 4, 4, 6, 7, 8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내가 이렇게 콩나물 대가리로다 이렇게 그려놨었어 옛날에. 이게 뭐죠? 오지선, 오지영. 그러고서 이건 뭐라 그러죠? 오랜만에 보죠. 이게 뭐야? 네, 음악 시간에 배우는 거 있잖아. 그러면 뭐죠? 6, 여기 6이 어디부터야? 이게 6이야. 6, 4, 4, 조금 더 가야 되겠다. 6, 4, 4, 6, 7, 8 이렇게 놓고 여기 콩나물 대가리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했었을까? 외우란 방법을. 그래서 6, 4, 4, 6, 7, 8 그래서 도레 미파 솔라 라 파인가? 라 파파 라 시도 이거죠. 라 파파 라 시도 6, 4, 4, 6, 7, 8 이렇게 해서 취, 개수, 자, 농산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취락지구는 몇 프로? 60%까지 해주겠대. 그럼 개발진행지구는 원칙은 40%. 일단 수산자원보구역 40%까지, 자연공원 60%까지, 농곤단지 70%까지, 산업단지 80%까지 이렇게 했었어요. 다만 여기 개발진행지구는 40%가 아니고 30%짜리가 있었죠. 무슨 지역? 자연녹지지역. 거기는 40%라 건 자연녹지지역은 원래 20% 하던 지역이죠. 근데 거기서 이거는 30%까지 해주겠다. 10% 더 올려주는 해서 이런 특정 지역에서는 별도의 건폐율을 적용한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거예요. 그럼 취락지구는 원칙은 60. 다만 집단 취락지구는 어디다 지정되는 거죠?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그럼 그린벨트와 관련된 법에서 따로 정해. 그 법이 뭐죠? 개특법에서 따로 정하는 대로 하면 된다. 그래서 집단 취락지구는 개특법령에서 정하는 바대로 합니다. 개발진행지구 자연녹지지역만 30. 나머지 도시지역, 외지역은 전부 다 40.
수산자원부고요. 아까 얼마 했어? 40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자연공원, 예, 60. 그 다음에 산업지 개발해가는 법률에 따른 농업단지는 70 이랬었죠. 그럼 맞는 게 몇 번이냐? 기역, 니은, 디귿은 다 맞고 리을, 미음만 틀렸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6번. 용도지구에 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 시도사 또는 대도시장은 지역 여건상 필요한 때는 그 시도 또는 대도시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하거나 도시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및 특정용도 제한지구를 세분해서 지정할 수 있다. 자,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시도나 대도시장이 뭐로다가 도시군 계획 조례로다가 뭐 할 수 있다? 세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걸 세분할 수 있대요? 첫째, 경관지구. 우리 경관지구는 몇 가지로 다 세분화되죠? 경관지구 하면 뭐 있었어? 경관지구 하면 경관지구 몇 수로 나누죠? 셋으로. 경, 자, 시, 특히 좋아해 있었죠? 경자시, 특 있었잖아. 경자시, 특히 좋아해. 경자시, 특. 그래서 자연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특화 경관지구. 이렇게 셋으로 경관지구는 세분화되죠? 근데 이 세분화된 거 뭐로 다 세분한 거야? 법률로 한 겁니까? 시행령으로 한 겁니까? 이 세 가지 나눈 것. 그건 시행령에서 세분했죠. 자, 그럼 어떻게 정리할까? 우리 용도지구라는 건 이렇게 생각해봐요. 용도지구는 총 몇 가지가 있었죠? 용도지구 몇 가지 있었어? 9가지. 9가지. 뭐뭐 있었죠? 특, 취, 개, 방, 보, 복, 경, 고. 이렇게 9가지가 있었죠?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용도지구 중에 9가지는 법률. 예, 국토위계 및 운영하는 법률에서는 몇 가지로 세분하고 있다? 9가지만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5가지만은 다시 뭐 한다? 이렇게 법률에서 규정한 경관지구를 다시 대통령의 시행령에서 뭐 했다? 세분하는 게 무슨 말이죠? 자세히 나눈다 이 뜻이에요. 세분이라는 건 자세히 나눈다 이 말이고, 그러면 경관지구를 법률에서는 경관지구라는 걸 만들어놨는데 경관지구 법률로 만들어놨죠? 이걸 대통령의 시행에서는 몇 가지로 다시 세분화시켰다? 3가지. 자연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특화 경관지구 3가지만 시행령에서는 세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로 끝날까?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시 또 그 지역에는 누가? 시도지사나 또는 대도시장 얘들이, 시도지사나 대도시장 얘들이 뭐로다? 자기 도시군 계획 조례로다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3가지 경관지구 말고 다시 뭘 만들 수 있다? 무슨 경관지구, 무슨 경관지구, 그래서 무슨 경관지구, 무슨 경관지구라는 걸 더 만들 수 있다 없다?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3가지 경관지구 말고도 따로 경관지구가 있어요. 뭐로다가? 시도나 대도시자라고. 그럼 여기 어디죠? 여기는 서울특별시. 그럼 뭐로다? 서울특별시 도시군 계획조례로 이 3가지 경관지구 말고도 무슨 경관지구, 무슨 경관지구 더 만들 수 있어 없어? 더 만들 수 있다. 이걸 뭐라 부른다? 조례로다가 추가 세분한다 이런 뜻이야. 이미 시행령에서 세분화되어 있던 걸 조례로다가 추가적으로 더 세분해서 무슨 경우지 무슨 더 만들 수 있죠. 그럼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실무하다 보면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 내 딴에는 공법 뒤지게 공부했는데 그래도 내가 용도지구 종류는 딸딸딸 다 외워놨었는데, 그죠? 그랬더니 나중에 실무하려고 봤더니 뭐라? 여기 무슨 경관지구였대? 무슨 경관지구였을까? 오리발 경관지구라는 게 있더라. 그럼 오리발 경관지구가 뭐야? 이런 거 없는데? 없어? 있어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만 정되는? 서울특별시 조례로다가 오리발 경관지구라고 만들었으면 오리발 경관지구 저기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애운 건 경자시 특히 좋아해 이거만 외워놨는데 이거 말고도 무슨 경관지구가 또 있다니 이런 개같은 소리가 하고 있어. 그 개같은 소리 아닙니다. 맞는 소리입니다. 어디만 정된다? 서울특별시에서만 만들어서 서울특별시에서만 정의되는 뭐가 있을 수 있다? 경관지구라는 게 추가적으로 더 있을 수 있다 이거지. 이 3가지밖에 경관지구가 없다고 이렇게 단정 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뭐로 따로 만들 수 있어? 시도나 대도시 조례로다 이렇게 추가 세분화하는 경관지구가 있을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아셨죠? 그게 첫 번째 내용이 그거고요. 또 모두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도 세분해서 지정할 수 있다. 원래 보호지구는 또 몇 가지가 있었죠? 경관지구 말고 보호지구. 보호지구는 몇 가지 있어? 보여주세요 그랬었죠? 보역중생 이렇게 그랬죠? 보역중생 보여주세요. 그래서 역사문화 환경,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또 생태계 보호지구 이렇게 나오잖아. 그때 이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는 어디서 세분화시킨 거예요? 이것들은 역시 시행령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 겁니다. 보호지구는 법률에서 규정한 용도지구, 세 가지 세분화된 건 시행령으로 세분한 거. 그 중에 이 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있죠? 이걸 다시 뭐 할 수 있다? 시도나 대도시 조례로 뭐 할 수 있다? 다시 무슨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무슨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무슨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이렇게 설득배시 조례로다가 이렇게 세분화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추가 세분이 아니라 원래부터 세분화되지 않았었어. 그래서 이건 추가 세분화하지 않고 뭐란다? 그냥 세분. 요거는 이미 세분화되어 있던 걸 추가 세분 이런 뜻이고, 요거는 세분화되지 않은 걸 세분화할 수 있다 이거죠. 또 특정 용도 제한지구 제일 먼저 나왔죠. 특정 용도 제한지구 있었죠. 이거는 시행령에서 세분화돼 안 돼? 안 되고 있어요. 없어. 이거 하나야, 그죠? 근데 뭐로다? 시도나 대도시 조례로다 뭐 할 수 있다? 무슨 특정 용도 제한지구, 무슨 이렇게 요 조례다, 시도나 대도시 조례로 이것도 뭐 할 수 있다? 세분할 수 있다. 써놓은 게 그런 말뜻이라는 거. 그냥은 읽어도 사실은 말이 뒤지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말귀를, 이 그림을 보면서 이 논리를 이해하지 않으면 말이 참 어렵게 써놨다는 거. 자, 이전까지 한 번씩 한번 해놨었어. 아셨죠? 그 정도만 기억하죠. 자, 2번. 시도 또는 대도시, 도시군 계획 조례로 용도지구를 뭐 한다? 신설하는 경우. 그렇다면 다시 또 이제 생각해봐. 우리 용도지구는 몇 가지만 있다고 배웠는데 9가지가 있다고 배웠는데 이거 말고도 따로 또 무슨 용도지구가 추가로 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용도지구 말고도 또 무슨 용도지구라는 게 또 만들 수 있을까?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행령에서 만듭니까? 조례로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조례로 만든다는 얘기야. 이거는 시행령에서 더 새로 만드는 건 없어요. 아까 말한 시도나 대도시 조례로 요거 만드는 걸 뭐란다? 이걸 세분이 아니고 이건 뭐라 부른다? 신설이죠. 따라서 혹시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실무하면서 무슨 용도지구라는 얘기 쭉 나왔더니 생전 처음 들어봐. 내가 알고 있는 건 몇 가지밖에 없는데 9가지. 특치계 방방 포복경고 이것밖에 없는데 또 무슨 용도지구 이런 게 또 나오면 이거는 뭐로 생각하시라? 시도나 대도시 조례로 신설한 용도지구로서 이걸 어디만 적용된다? 해당 시도나 대도시에서만 적용돼. 다른 지역에는 적용할 수 없는 거죠. 왜? 조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적용되는 법 이랬었죠? 예, 조례는 해당 지역이면 됩니다. 그럼 서울특별시에서 만들었으면 그럼 어디만 적용돼야 돼? 서울특별시만 적용되지 옆에 경기도나 인천광역시는 적용할 수 없는 용도지구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해당 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는데 이때 신설되는 용도지구는 이 말이야 새로 만드는 건 뭐 할 수 없답니까? 해당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뭐 하는 거?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없다. 우리가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그 용도지역 위에다 뭘 지정하죠? 용도지역 위에다 뭘 지정하죠? 용도지구라는 걸 지정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용도지구는 왜 지정하죠? 어디에서의 용도지역에서의 용도지역의 제한을 뭐 하려고? 강화만 합니까? 완화도 합니까? 강화 또는 완화하게 해요. 뭘 지정한다? 용도지구라는 걸 지정한다고 했었어.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로다 신설하는 시도나 대도시 조례로 신설하는 용도지구들이 있죠? 그 용도지구는 이 용도지역의 제한을 오직 뭐만 해야 돼? 강화만 해야 되지 뭐 하는 건 안 된다? 완화하는 건 안 된다입니다. 따라서 이때 용도지구 중에 무슨 용도지구? 시도나 대도시 뭐로 만드는? 조례로 만드는 용도지구들이 있죠? 그거는 그 용도지역의 제한을 뭐만 시킨다? 강화만 하는 걸 만들어야 되지 완화하는 걸 함부로 조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뜻이. 만약에 시도나 대도시 조례로다가 자기들이 자기 지역에 정되는 용도지구를 만들어가지고 해당 용도지역에 있는 행위제한들을 뭐한다? 무력화시킨다는 게 뭐죠? 완화시켜버리는 이런 걸 만들어라면 무슨 짓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지방선거, 시도사, 대도시장들은 다 당선돼서 뽑혀야 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 지역을 강화시키는 정책을 피면 사람들이 나중에 나 표 몰아줍니까? 안 찍어줍니까? 안 찍어줘요. 뭐 해야 돼?
여기도 뭐 개발하고 여기도 뭐 완화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뭐 하죠? 아 그래 저 새끼 뽑아주면 나한테 경제적 이익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럼 완화되는 걸 누가 만들어? 시도나 대도시장이라 조례로다가 용도지구를 새로 서울특별시의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로 용도지역의 제한을 무력화시켜버리는 완화하는 것들을 막 만들어 놓으면 결국 어떻게 된단다? 이거 전부 다 그냥 개발하는 공약만 나가지고 뒤집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도사나 대도시장은 뭐로다가 용도지구를 지들이 신설하는 걸 조례로 만들 수는 있지만 그거는 함부로 뭘 하지 말라? 용도지역이나 또는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뭐하는 거? 강화하는 것 만들어도 되지만 완화하는 그런 용도지구는 신설해서는 안 해야 된다라는 말. 그것까지는 우리 여러분들 기본세에는 들어있어요. 우리 유학집에도 안 들어있는 말이야. 근데 말귀를 새겨들으라는 얘기야. 아 시도사 결론 이렇게 정의하죠. 자 결론 시도사나 대도시장도 뭘 만들 수 있는데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뭐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해당 용도지역이나 용도구에서의 제한을 뭐하는 거? 완화하는 걸 신설해서는 안 되고 강화는 괜찮아도 완화는 안 된다. 그럼 시도사들 지들 멋대로 장밋빛 공약이라고 그러죠? 그럼 장밋빛 공약 막 풀어주는 거 이것도 풀어주고 저것도 풀어주고 이따위로 했다가는 나중에 전부 다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함부로 못하도록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3번 시도사 또는 대도시장은 어디서?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복합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자, 누가 지정하죠? 시도사, 대도시장이. 어디다 지정하죠?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이거 어떻게 정리하죠? 일주일에 1번 공부하면 뭐 한다 그랬죠? 예, 계획했다가는 일주 10 계획 그랬죠? 일주일에 한 번 공부하는 계획 수립했다가는 시험에 똑 떨어진다 이랬었어. 나중에 시험에 똑 떨어진다만 기억하고 앞에 건 또 기억 못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쪽에 중에 일주 10 계획 중요해요.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일주 10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여기서는 뭔다? 복합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하시고. 4번 복합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얼마까지만 3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자 그럼 물어보죠. 공법에서 3분의 1 이하라는 거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어. 시험 문제 잘 나는 거 세 가지. 한번 했었어. 정리했었어. 첫째 뭐죠? 요거 복합 용도지구는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이 얼마? 3분의 1을 안정할 거. 두 번째 도시개발법 원형지 공급 및 개발에서 원형지 면적은 즉 개발하지 않고 분양하는 거 있죠? 개발되지 않은 땅을 분양하는 그 원형지 면적은 전체 그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얼마일 것? 3분의 1 이내로 한정할 것. 마지막 저 끝에 농지법이 있어. 뭐가 있을까? 농업회사법인. 이번에 완전히 법이 저번 8월 17일 농지법 개정됐다 그랬죠?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개정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농업회사법인에다 철퇴를 때리는 겁니다. 철퇴를 내려버렸어요. 왜? 농업회사법인이 원래 무슨 회사죠? 농업회사법인이 뭐 하는 자들이야?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농지를 사가지고 농사 져가지고 그거 갖고 뭐죠? 농작물 팔아가지고 수익을 올리자라는 계획이 농업회사법이냐? 근데 실제로 운영해보니까 그 농사 져가지고 농작물 팔아서 수익을 냅니까? 땅 장사하고 앉아있습니까? 땅 장사하고 있어요. 농지를 사는 걸 어디 있는 걸 산다? 개발될 만한 지역에 있는 땅만 가서 농지를 사는 거야. 그러고선 그 농사 짓는 척하고 있다가 개발되고 그러면 땅값이 올라 안 올라? 오르잖아. 그럼 그때 가서 뭐죠? 다 팔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시세 차익만 남겨버리는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게 바로 누구다? 농업회사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철퇴를 내리는 게 이번 농지법 개정된 내용 중에 핵심 포인트가 그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농업회사법인은 결국 뭐하죠? 회사를 설립하는 거야. 하나 또 있죠. 법인, 농업법인이 하나 더 있어. 영농조합법인. 여러분들 영농조합법인은 뭐 하는 거야? 원래 농업인들이야. 그 농사 짓는 원래 농업인들이야. 지들끼리 모여서 뭐 한 거죠? 조합을 설립한 겁니다. 농업인들이 모여서 설립한 조합. 이게 뭐죠? 영농조합법인. 그건 원래부터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문제되지 않아. 근데 농업회사법인은 아니야. 상법상 회사야. 상법상 회사는 한 명에서 합자해서 유연해서 주식해서 등등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뭐 하는 거야? 농지 사가지고 거기다 농사 져가지고 그 수익 내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수익 내자 이거였는데 그 짓거리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하죠. 그럼 농업회사법 설립은 간단합니다. 업무
집행권을 갖는 자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일 것. 그 업무 집행권이라는 게 바로 뭘 말하죠? 회사를 운영하는 결정을 하는 사람들. 그게 누구죠? 이사들을 말해요. 그럼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했는데 이사가 6명 있다고 생각해. 6명. 그러면 그 중에 몇 명만 농업인이면 돼? 3분의 1 이상이니까. 3분의 1이니까 2명이죠. 예, 머릿속에 그 숫자를 올려가지 말고,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했는데 이사가 몇 명 있다? 6명 있다. 그럼 6명 중에 농업인은 최소한 몇 명이 된다? 2명. 그게 3분의 1이잖아. 그것만 갖추면 뭐 설립할 수 있어?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조건이 하나 더 있었어. 대표자가 농업인일 것. 그게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표자 농업인 아니어도 됩니다. 자, 경영 잘하는 사람 끌어다 모셔서 대표자 시켜도 됩니다. 왜냐하면 농사 잘 지면 회사 운영을 잘합니까? 그럼 대통령도 다 누구 출신이어야 돼? 농업인 출신 갖다 세워야 되겠네?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대표자를 꼭 농업인으로 한다는 건 그건 삭제시켜버리고 업무 집행권을 갖는 자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일 것.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3분의 1에 관련된 중요한 숫자가 이렇게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3분의 1이라는 숫자는 많지 않거든요. 그건 중요하니까 기억합니다. 자, 5번. 일반 공업지역에 뭐가 지정됐다? 복합용도를 지정되면 그 안에서는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지만 아파트는 건축할 수 없다. OX. 자, 그러면 이 5번 지문 하나만 나오면 이것만 봐야 됩니까? 우리 복합용도지구에 된 걸 다 봐야 됩니까? 예, 복합용도지구 다 봐야 돼요. 이거 몇 페이지죠? 우리 요약집으로 한번 잠깐 가서 보자. 요약집 몇 페이지? 36페이지야? 30페이지. 자, 그럼 첫째, 무슨 지역 위에다가 일주 1공개 일반 주거지역 위에 뭐가 지정되면 복합 용도지구가 지정되면 뭘 허용되는데 준주거에 있어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도 허용이 되는데 몇 가지는 빼고 6가지는 안 되고요. 이렇게 돼 있죠. 그 6가지 어떻게 오라고 그랬어? 어디 안에 있는 공장 안에서 뭐하다가 위험한 동물에게 뭐 하는 거, 안마하는 거, 뭐 하다가 관람하다가 뭐 했죠? 예, 물려뒤져가지고 뭐 했죠? 장례 치렀다.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공장 안에 있는 뭐해서 위험한 동물에게 안마하는 거, 관람하다가 물려 죽어서 장례 치렀다. 그래서 6가지 있어. 그 6가지를 그렇게 할 거야. 두 번째, 일반 공업지역 위에 뭐가 되면 복합 용도지면 그거는 모두 허용되는데 준주거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것들은 허용되는데 몇 가지는 빼고 4가지는 빼고 거기는 4가지. 뭐 4가지죠? 4가지가. 예, 단란한 아파트에서는 누구한테? 노유자에게 뭐 해준다고 해서? 안마해준다. 참 좋은 아파트죠? 예, 제가 생전 태어나가지고 이번 명절 때 딸내미한테 안마 처음 받아봤습니다. 우리 아빠가 이제 늙었나 봐. 좀 불쌍해 보이는가 봐. 아빠, 내가 안마해줄까? 그러더니 손이 좀 맵더라고. 그래서 그날 이렇게 주무르는 게 아니라 좀 할 줄 알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만날 때마다 시키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딱 한 번 받았어요. 단란한 아파트는 뭐 한다고? 노유자에게 안마해 준대요. 그래서 단란한 아파트 노유자 안마. 아셨죠? 그 4개 단어. 요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무슨 지역 위에다가 일반 공업지역 위에다가 뭐가 지정되면 복합 용도지가 지정되면 그 안에서 뭘 허용되는데 준공업지역에 있는 건축물도 허용되는데 몇 가지는 안 된다? 단란한 아파트 노유자 안마 시설소 요거는 안 돼요. 이렇게 오라는 얘기야. 자, 마지막 어디에다가 계획관리자는 용도지역 위에 뭐가 지정되면 복합 용도지 되면 그 안에서는 몇 가지는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다? 안 된다가 아니야. 이건 계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 되면 그 복합용도지에서는 계획관리지역에서 원래 지을 수 있는 건축물에다 더하여 그게 더하여 몇 가지로 더 할 수 있다? 5가지. 머리째만 따서 휴일판 숙제. 무슨 뜻이죠? 휴일판 숙제 뭐야? 휴일에 판매하는 고달픈 알바생이 있다 그랬죠. 휴일에도 판매하면서 숙제하는 고달픈 알바생. 휴일판 숙제는 자, 저 뭐 GS25 같은 데 보면 저 대학생 알바 있잖아. 걔들이 아르바이트 하고 있죠. 휴일에도 뭐 하면서 알바하고 있어요. 뭐 하면서 손님 없을 때는 뭐 해야 돼? 리포트 써야 되잖아. 숙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휴일에도 판매하면서 숙제하는 고달픈 하면서 그걸 휴일판 숙제. 휴가 뭐죠? 휴겸수점. 일반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재가점. 그거는 된다 안 된다?
된다. 예, 계획 권리에서 복합형도 되지만 그것도 허용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 중에 어떤 게 시험 문제 될지 몰라. 출제 가능성 상당히 높으니까 조금 까다롭더라도 거기까지는 꼭 암기해두도록 합니다. 아셨습니까? 거기까지. 이제 7번부터는 잠시 쉬었다 가자.